과민성 대장균 증후군은요, 식단보다는요, 절차가 중요해요. 절차요? 네. 유리님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스텔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영양박사 클라라입니다. 박사님, 네. 캐나다 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아이들이 땅콩 알러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맞아요. 이게 한국 사람보다 서양 사람들이 그 땅콩 알러지가 왜 많은가요? 땅콩 알러지가 많은 이유는요,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땅콩을 많이 주지 않아서 그래요. 알러지라는 건 과민성 면역 반응이잖아요. 면역이라는 건 뭔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우리가 상응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건데,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게 노출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면역 체계를 구축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마니토바에서 연구한 결과를 따르면요, 우리가 어렸을 때 1살 이전에 땅콩을 먹어보지 않은 아이들이 3살 이후에 보면 먹어본 아이와 안 먹어본 아이의 차이가, 안 먹어본 아이들이 훨씬 더 땅콩 알러지가 4배나 더 높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. 예. 그리고 또 이것 말고도 너무 철저한 위생관념, 그러니까 틀고 닦고 이렇게, 예, 그러다 보면 우리가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박탈당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생관념은 필요하지만 너무 안 주고 너무 깨끗하게 하는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 알러지에는 좀 좋지는 않아요. 아, 그래서 그렇군요. 그렇다면 우리의 몸의 그 면역은 70%가 장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맞나요? 네, 맞아요. 그래서 장 건강이 아주 중요합니다. 저번에는 우리가 장염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. 네.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요, 모든 장에서 나오는 증상들이 다 나타나요. 네. 설사, 변비, 복통, 그 다음에 이제 가스가 차거나 복부가 팽만하거나, 그 다음에 설사와 변비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한꺼번에 나타납니다. 네. 예. 증상은 염증성 장질환하고 굉장히 유사하지만 그 장 세포를 보면요, 염증은 없어요.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하고는 약간 분리가 되는 다른 그런 질환입니다.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장에 염증이 없는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요. 네. 그렇다면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원인은 무엇인가요?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불편하다면 브로멜라인?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기저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. 하지만 심리적인 요인이라든가 식이 요인이라든가 장내 민감성이 증가했을 때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. 자주 걸리는 유행 중에 심리적 요인이 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고요. 그리고 잠을 못 자거나 운동이 부족하시는 분들, 우울하신 분들, 그리고 음식을 빨리 먹거나 채소 섭취량이 적은 분들, 그리고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걸리실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그 식이 조절로 어떻게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나요? 우선 식이 조절을 할 때 제일 먼저 피해야 하는 음식 먼저 알려드릴게요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지방의 기름진 음식, 그러니까 튀긴 음식은 당연하고요. 네. 유제품과 글루텐이 들어가 있는 밀가루 음식, 그 다음에 술, 담배, 카페인 음식은 안 되고요. 그리고 포드맵이 들어있는 음식을 피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포드맵은 뭔가요? 말이 좀 어렵죠. 네. 포드맵이라고 네. 해서 탄수화물 중에서 그 단당류가 5개에서 10개 정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작은 구조들이 있어요. 그거는 올리고당부터 시작해서 합성당류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얘네들이 대장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돼서 가스가 잘 발생하고요,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당분을 묶어서 우리가 포드맵이라고 하고요.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을 때는요, 저포드맵 식사를 하기를 권장드립니다. 저포드맵 식사는요, 과민성 대장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포드맵이 고함량으로 들어있는 식품은 피하고요. 그 다음에 낮은 함량의 포드맵이 들어있는 식품을 더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. 피해야 할 포드맵 고함류 식품은요, 먼저 발효가 잘 되는 양배추, 마늘, 식빵, 단감, 올리고당이 함유되어 있는 양파나 콩, 파, 아스파라거스, 이당류 같은 경우는 우유, 요거트, 아이스크림, 단당류는 사과, 수박, 배 같은 것들, 그 다음에 폴리올이라고 할 수 있는 탄산음료, 과일 주스, 사탕, 껌, 그다음 합성 감미료 같은 것들,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하셔야 되겠고요.
저포드맵 식사에서는요, 곡류 중에서는 쌀밥, 감자, 콩류에서는 완두콩, 두부, 채소류 중에서는 가지, 호박, 시금치, 당근, 샐러리, 그 다음에 유제품 중에서 유당이 제거된 것들, 그 다음에 과일 중에서는 바나나나 블루베리, 포도, 딸기, 오렌지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.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그 추천해 주시는 그 식단이 따로 있을까요?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한 번에 800억 고함량의 프로바이오틱스. 식단보다는요, 절차가 중요해요. 절차요? 네. 첫 번째 단계는요, 포드맵이 고함유된 식품을요, 3주에서 8주간을 완전 식단에서 빼는 거예요. 빼는 거예요? 예, 예,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영양 부족이라던가 수분 부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채워주셔야 됩니다. 두 번째 단계는요, 점진적으로 하나씩 내가 뺐던 음식을 내 식단에다가 넣어보는 거예요. 그랬을 때 내 증상이 괜찮은지 우리가 식품 일지를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내가 이 음식을 먹었고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이런 지금 설사 또는 배가 아프고 또는 가스가 차는 증상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괜찮았다 그러면 또 다른 음식을 또 하나 넣고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아 나가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게 다 완전히 됐으면 그 식사로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이 세 번째 단계죠. 근데 여기서 포드맵을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내 음식에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는지,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, 단백질, 그다음에 지방과 비타민과 무기질들은 골고루 되어 있는지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거고요.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포드맵 다이어트는 혼자 하기는 굉장히 힘드세요. 그래서 반드시 영양사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요, 우리가 장에 관한 거잖아요. 네. 일정 시간에 일정 양을 드시는 게 중요하시고요. 너무 많이 과식을 하시면 그때마다 이제 지금 장을 안정시켰는데 많이 힘들어지잖아요. 그래서 일정 양을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야식 안 되고요.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야기하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고 이제 안정됐을 때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고요. 그리고 음식을 꼭꼭꼭꼭 많이 씹어서 드시고요. 이렇게 껌을 씹을 때는요, 이 가스를 이렇게 공기를 많이 머금게 되잖아요.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스가 더 많이 생겨요. 그래서 껌 씹는 건 하지 마시고요. 탄산음료는 절대 안 드십니다. 저는 자주 배가 아프다 보니까 이게 장염인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지 막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. 네. 근데 지난번에 장염편과 네. 오늘 이렇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확실히 차이점을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다음 시간에는 고혈압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